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프로주식 리그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국내 증시 하루 만에 반등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희 생각보다 시장이 정말 강한 것 같습니다. 이런 상승세 속에서도 오늘은 어떤 수익률을 냈는지 감독님들의 성적표가 벌써부터 궁금하시죠? 우리 팀별 수익률 현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1위로 치고 올라와 주는 모습입니다. 우리 이무학 감독님 무려 이틀째인데도 불구하고 14.04% 수익률을 내면서 1등 자리로까지 치고 올라와 주는 모습인데요. 제가 이 포즈를 잘 따라합니다. 1등 포즈, 네. 2등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히 강합니다. 우리 문주홍 감독님 5.91% 굉장히 관록 있는 선수들로 팀을 운영하기로 유명하신데 5.91%로 2등까지 올라와 주시는 모습이고요. 우리 어제 부상 투혼을 딛고 달려주고 있는 이주영 감독님 3.40%로 지금 3등 자리 차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임상현 감독님 볼까요? 1.18%로 4등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성경희 감독님 뭔가요? 한 방이 있어야 되는데 말이죠. 유일하게 마이너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4.52%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자세한 식스맨 현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독님들이 계속해서 가지고 가고 있는 친구들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임상현 감독님 순위 너무 속상해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로보티즈 선수가 지금 식스맨 중에서는 단연 돋보이는데 35.73% 누적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성경희 감독님 하이장공 드론 기다리겠다 이야기를 해드렸었죠. 12.9%고요. 이주영 감독님의 MBT도 잘 달리네요. 11.1%. 이무학 감독님의 한국전자인증도 11%대 수익률 기록 중입니다. 문종 감독님의 DENT도 10.2% 모두 두 자릿수 이상의 수익률 가져갑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프로주식 리그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오늘장 코스피 코스닥 기분 좋게 올라와 주는 모습이었는데요. 하루 만에 반등을 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경기장 속에서도 이런 수익률 내신 감독님들 한 분 한 분 오늘도 이야기 나눠보면서 자세한 이야기 살펴보도록 할 텐데 오늘 함께해 주실 두 감독님들 먼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상현 감독님, 이무학 감독님 코트 위에서 함께 인사드립니다. 감독님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기분 좋은 화요일장. 일단 순위를 좀 살펴봤을 때 이무학 감독님이 지금 1등으로 치고 올라와서 먼저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무학 감독님은 욕심이 끝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여기 또 차고 있죠. 그러니까요. 오늘 솔직히 이 훈장 3개 옷을 좀 맞추신 건가요? 아닙니다. 그 정도까지 제가 패션의 센스는 없어요. 은빛 왕자로 오늘 좀 맞추신 줄 알았는데 네. 근데 더 돋보입니다, 훈장이. 그런가요? 네. 그래서 이 훈장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오늘도 좀 이를 갈고 하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종목들 전략들이 좀 잘 맞아 떨어져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달 장세 일단 1월달 장은 천편일률적으로 좀 테마 장세였다면 좀 2월달에는 좀 믹스를 하자. 수급이 돌아온다. 제가 범 내려온다 그랬죠. 범이 누구죠? 외국인. 기관. 이런 이 메이저 선수들이 내려오면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은 테마주를 매매하지 않습니다. 펀드 규정에도 이 실적 어느 정도, 시가총액 어느 정도, 걔네들은 동전주도 매매하지 못하고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외국인과 기관의 투자자들이 매도하는 장세에서는 그래서 테마주가 강한 거예요. 그렇군요. 외국인 기관 지분이 없는 종목이 날아가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외국인 기관 범이 돌아오면 토끼는 도망가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어떻죠? 시가총액 그렇게 큰 에코프로 같은 종목이 막 10%, 20%씩 깜짝 놀랐습니다. 외국인이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 종목들이 급등, 범 같은 종목들이 정말 사납게 달려들고 있죠, 그죠? 그래서 저희 종목들도 일단 좀 믹스, 실적주, 성장주, 외국인 기관 수급 종목 플러스 테마 쪽에서도 AI 관련해서 종목들 이렇게 좀 섞어서 2월 달에는 제가 맛있는 요리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종목들 계속 잘 보시면
여러분들 계좌에도 이 1등 마크가 오. 찍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네. 우리 이무학 감독님 갈수록 멘트가 구성져집니다. 살벌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아니, 멘트 연습하세요, 안 네네. 하세요? 아, 멘트 연습을 안 하죠.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타고난 걸로 네, 1등의 여유로움 만끽을 좀 해봤습니다. 자, 임상현 감독님과도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임상현 감독님 하면 로봇의 아버지로도 불리지 않습니까? 아, 그래요? 예, 저는 그렇게 불러왔는데 예. 감독님, 근데 지금 순위를 좀 보니까 순위는 좀 아쉬우신 것 같아요. 이번 주 후반으로 갈수록 힘을 내어줄 수 있을까요, 선수들이? 예. 일단은 뭐 지난주에는 현재 강력하게 이제 대장주로 이제 지목을 했던 마인즈랩을 적극적으로 1순위로 제일 먼저 탑픽으로 또 세워서 맞아요. 목요일 날 세웠습니다. 예상대로 이제 급등을 좀 해줬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현재 이무학 감독님의 네. 종목이 너무 힘을 많이 썼습니다. 막판 그래서 뒤집기가 있었죠. 예, 그래서 이런 힘이 어디서 나올까 해서 제가 현재 PD님에게 네. 이거 도핑 테스트가 아니냐, 도핑 의혹이 아니냐. 그래서 이거 테스트 도핑 제대로 해봐야 테스트를 된다. 해봐야 된다. 오. 결과가 좀 뒤집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네. 그건 이제 웃자고 해본 이야기고요. 네. 일단은 제가 마인즈랩은 성공을 했습니다. 사실 단일 종목으로는 최고의 승률을 맞아요. 올리고 오늘도 신고가가 올랐다 맞습니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종목으로는 사실 성공을 했고 현재 아침 방송에서 했던 이야기는 1월 5일 14,000원인데 정확하게 오늘 100% 도달했습니다. 마인즈랩 선수.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나머지 뭐 이스소프트, 뉴로메카 이런 부분들을 현재 좌우 서포트로 세웠는데 네. 워낙 그 손절가를 약간 타이트하게 맞아요. 가져간 것 때문에 초반 탈락이 됐다. 그래서 이것이 아쉬웠다. 그래서 제 전략은 뭐 틀리지는 않았다 좀 생각이 되는데 네. 손절 라인을 너무 짧게 잡았다. 그래서 이걸 전략을 약간 수정을 해서 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현재 그 이스트 소프트가 오. 손절가를 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쉬워요. 다소 아쉬운 분들이 좀 있는데 약간 운이 따라주지 않는다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뭐 선전하는 어떤 그런 자세로 물론 한 명이 이제 탈락하는 한 후보가 탈락하는 점에서는 네. 상대적으로 불리합니다. 그렇죠, 불리하죠. 장이 좋으면은 장이 좋으면은 불리하는데 그 와중에서도 한번 최선을 좀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주 복귀를 좀 해보면서 이번 주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좀 선수들을 온전히 데려가면서 최고의 수익률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다. 예. 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우리 감독님들이 말씀을 좀 해주신 것처럼 지금 경기장 그 열기가 뜨겁습니다. 도핑 테스트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경계성 이야기가 나올 만큼 지금 치열하게 수익률 대결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 이번 주까지 합산해서 왕중왕이 대체 누가 될지 좀 경기를 지켜보시면서 관전 포인트 응원하는 팀이 있다면 열심히 응원해 주시고요. 우리 감독님들 끝까지 수익률 대결 결과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감독님과 이야기를 자세히 나눠봤는데요. 저희 감독님들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체크하고 넘어오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이렇게 매력 만점 감독님들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살펴보고 넘어왔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해서 경기장 컨디션을 제대로 분석해야 선수들에 대해서도 출전을 시킬 수 있겠죠. 오늘 시장 어땠길래 우리 이무학 감독님 같은 경우 범 내려온다 이야기를 해주셨고 임상현 감독님도 어떤 종목을 지금 채택해야 될지 고민이다 이야기를 하셨는지 일단 시장에 대한 분석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멘트 만나보시죠. 네, 제가 신세대라서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피, 강닥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약, 코스피,
강 코스닥이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아니 제가 알기로는 양시장 모두 빨간불을 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약코스피, 강 코스닥 이거 누가 적어주셨나요? 예, 제가 적었습니다. 아, 네, 임상현 감독님 오늘 양시장 모두 강하지 않았나요? 예, 뭐 최근에는 이제 강한 부분들이 있었지만 네. 거래소하고 코스닥 지수 차트를 비교해 보면은 거래소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가파르게 또 상승해주는 부분들, 코스피는 좀 약세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되죠. 근데 이것은 비단 미국 시장에서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미국 시장에서 다우는 전혀 움직임이 없는데 현재 나스닥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파르게 약간 움직여주고 있다 하는 것이 상대적인 이유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입장에서는 현재 경기 회복에 대한 그 논란들이 있습니다. 현재 경기가 회복이 된다, 되지 않는다 이런 논란들이 좀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현재 미국 시장은 견조하게 현재 경기가 회복이 되는 국면에 해당이 되고 또 한국 시장은 여전히 그 현재 향후 움직임, 향후 어떤 전망들이 굉장히 불투명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구원 투수가 이제 등장을 했던 것이 네. 현재 지난 12월에 현재 MS의 마이크로소프트의 챗봇 GPT 이 혁명이 일어나면서 이런 부분들이 전방위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코스닥 위주의 어떤 상승들, 그다음에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의 이제 팽 지수를 뭐 추종하는 어떤 그 ETF 펀드가 1위를 했다는 뭐 소식도 있는데 그만큼 나스닥의 어떤 대표 지수가 계속해서 급등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은 현재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아니라 바로 4차 산업혁명이 현재 인공지능에서 불이 붙었기 때문에 네. 이거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자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린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래소가 가지 않는 또 더디게 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특정 섹터 고성장에서 움직임이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거래소 차트를 보면서 잠깐 말씀을 드려보면은 네. 거래소 부분들은 현재 이제 상승하고 조정을 보이고 다시 저는 N자형으로 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경우에 따라서 한 번 더 주저앉고 갈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21선을 찍고 가는 어떤 흐름들이 난다. 근데 처음에 이제 부분들은 여기서는 5일 찍었는데 요거는 5일의 종수배만큼 움직여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코스피는 이런 양상인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5일선을 따라서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움직임을 저는 좀 생각을 좀 했던 그런 네. 상황이 되는데 코스닥 주봉으로 보면은 양봉이 지금 몇 개냐면 3개, 4개, 6개째 해당이 됩니다. 그만큼 초강세장이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어떤 상황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참고적으로 현재 코덱스 미국 팽 지수를 추종하는 어떤 그 현재 펀드가 있습니다. ETF가 네. 있습니다. 어머. 이걸 보시면은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약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현재 미국 지금 테슬라도 사야 돼 이렇게 하지 마시고 현재 ETF가 있기 때문에 ETF를 뭐 사시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다 좀 생각이 되고요. 네. 지금은 현재 4차 산업, 로봇, 그다음에 인공지능, 그다음에 자율주행, 뭐 현재 물론 2차 전지까지 가세가 되고 지금은 이것 때문에 데이터 센터를 다시 확충해야 되기 때문에 반도체 경기까지 확산이 되는 그런 계속해서 선순환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들을 약간 주목을 좀 해보자 이렇게 좀 그 현재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쪽에 어떤 포커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현재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큰 핵폭탄 같은 파괴력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네.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뒤집어 놓는 어떤 큰 사건이기 때문에 큰 파동은 역사적인 사건은 역사적인 대박줄을 낳는다. 저는 항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장주를 끝까지 매매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임상현 감독님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 코스피가 못 갔다는 게 아니라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좀 강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코스피 종목들보다는 코스닥에서 선수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가능할 것 같은데 감독님 괜찮을까요? 그렇게 해석해도?
예, 그렇습니다. 아우, 네, 그렇군요. 지금은 현재 네이버와 카카오가 네. 이제 불이 붙었기 때문에 이제는 뭐 테마성, 일회성이 아니라 추세적인 어떤 상승들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아우들이 저 잘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형들도 힘을 내어주고 있다 보니 일단 오늘 시장에 대해서 약 코스피, 강 코스닥이라고 우리 임상현 감독님께서는 정리를 좀 해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이무학 감독님은 어떻게 시장 정리를 하셨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중소형주의 역습이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오늘 확실히 좀 몸집이 작은 친구들이 더 강했죠, 감독님? 네. 일단 트랜스포머 패자 역습에서 제가 좀 제목을 따왔는데요. 부재에서 가져오신 네. 거군요. 네. 오전에는 제가 이제 시황에 관련해서 부제를 뭐라고 했냐면 네. 파월과 헤어질 결심이라고 들었어요. 아, 영화를 네. 굉장히 자주 즐겨보시나 봐요. 이렇게 좀 여구가 좀 맞는 착착 달라붙는 날이 있어요. 네, 착 보시네요. 네. 그래서 일단은 시장을 보시면 시장을 항상 좀 순환매가 잘 돌아야 강한 장세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증시와 우리나라 증시도 큰 관념에서 선진국과 이머징 간의 순환매죠. 그죠? 그러한 경우들. 우리나라 내부적으로 보면 코스피와 코스닥 간의 순환매도 순환매고 조금 더 작게 들어가 보면 IT와 뭐 반도체, 자동차, 건설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도 순환매고요. 더 안으로 들어가 보면 삼성전자 다음날 하이닉스가 하고 현대차 다음날 기아가 하고 이렇게 업종 내 종목 간의 순환매도 순환매입니다. 이렇게 계속 사람 몸에 피가 돌듯이 네. 시장은 계속 순환하는 장세가 건강한 장세입니다. 어. 지금 장세 혈색이 굉장히 좋아요. 지금 2월 달은 어떤 장세가 돌고 있죠? 1월 달 코스피 장세에서 2월 달 코스닥 장세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누가 만들까요? 제가. 만들면 좋겠지만. 네. 네. 그 정도 만들 수 있으면 제가 여기 안 있죠. 네.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지수는 외국인이 끌어요. 지수는 잘 들으세요. 지수는 외국인이 끌고 종목은 기관이 끌어당깁니다. 네. 왜냐하면 외국인들은 종목 매매를 하기 귀찮아서 잘 안 해요. 외국인들은 지수를 올리고 싶으면 시총 상위주들만 매매합니다. 그러니까 1월 달에 코스피 쪽 지수가 이렇게 외국인들 사들일 때 1월 달에 코스피 외국인 매수가 5조였다 그랬죠. 네. 작년에 한 해에 7조를 팔았는데 올해 1월 달에만 5조 샀어요. 외국인들이 5조를 살 때 뭘 사요? 그냥 간단하게 삼성전자 삽니다. 시총 순위대로 진열대 1위부터 20위까지 쫙 줄 세워놓고 그냥 그대로 사는 거예요. 네. 그 안에서 종목들이 진짜 잘 가는 날은 기관이 같이 사는 날 잘 가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금은 딱 발길을 끊었죠. 2월 달 들어서 3천억 매도, 오늘도 500억 매도. 외국인이 팔 것 같으면 외국인을 벤치마킹하는 기관 투자자들은 먼저 도망갑니다. 기관, 코스피 쪽 지금 5일 연속 매도죠. 코스피 쪽에서 종목이 가는 종목이 없죠. 탄력 있는 종목이 왜? 종목 탄력은 기관이 만드는데 시총 상위주는 외국인이 하고 기관이 안 사버리니까 코스피에서 가는 종목이 별로 안 보여요. 대신에 코스닥 쪽 보면 어때요? 외국인이 1월 달에 잘 안 보이던데 2월 달 들어서 갑자기 외국인이 이쪽으로 돌아오고 있죠. 그죠? 외국인들이 코스피 마사지를 끝내고 코스닥 쪽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또 눈치 빠른 기관 투자자들 외국인이 돌아오니까 어때요? 1,000억, 2,000억 오늘 매수를 해주면서 시장을 종목들이 그러니까 오늘 불을 뿜으면서 종목들 올라가는 시총 상위 대형주들이 있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시면 자 코스피입니다. 어때요? 삼성전자, 보합, LG엔솔, LG화학, 2차 전지 쪽 관련주들만 조금 상승을 하고 나머지는 드랍. 장에 가도 종목이 안 갑니다. 네. 코스닥 쪽 보면 어때요? 오늘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BM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밀어내고 시총 1위로 올라왔습니다. 와, 파티네요, 코스닥은. 그죠? 재작년에 어땠어요? 코로나 한창일 때는 시총 탑10 안에 한 6개 정도가 바이오였죠. 바이오 싹 다 밀려났습니다. 지금 셀트리온 제약은 14위까지 밀렸고요. 자, 재작년 바이오 자리 누가 다 채우고 있죠, 지금? 2차 전지. 이게 시장의 트렌드라는 거예요. 시총 상위주들을 계속 화면을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가 자, 어떤 종목이 시총 탑10 안에 들어오고 나가는지를 보시면서 시장의 트렌드를 잡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에코프로 BM, LNF, 에코프로 거의 시총 1위부터 5위까지 종목 중에 3종목이 2차 전지네요. 2차 전지죠. 네. 여러분들 지금 그러면 여러분들 계좌에 바이오가 많다면 지수가 얼마 가든 상관없이 수익이 안 나는 거예요. 대신 2차 전지가 많다면 지수보다 수익이 훨씬 더 잘 나는 거죠. 부럽다.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2차 전지주 갖고 왔으니까 여러분들 종목 내일 또 트라이 종목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황도 시황인데 정말 이후에 또 나올 선수들에 대해서도 기대감을 한껏 끌어올려 주시는 모습입니다. 우리 이무학 감독님께서 자세하게 오늘 시장 이야기를 분석을 해주셨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오늘 대부분의 종목들 흐름이 좋았지만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시장 분위기를 주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확실히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이 시장 속에서 저희가 좀 특징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들도 있어서 이야기를 좀 말씀드릴게요. 아까 우리 이무학 감독님께서 우리 몸에 혈색이 좋으려면 피가 팡팡 돌아야 된다 이런 그렇죠. 얘기 하셨잖아요. 근데 세포가 더 생긴 거예요. 오늘 또 신규로 데뷔를 마친 선수를 한번 만나보도록 할 텐데 코스닥 신규 상장사입니다. 스튜디오 미르라는 선수가 이 데뷔를 했는데 이게 소위 말하는 이 공모가 2배 시초가에서 상한가를 간 따상에 성공을 합니다. 시장이 강한 건 알았지만 이런 새롭게 데뷔하는 선수들이 매번 좀 따상을 가고 있어요. 오브젠도 이제 얼마 전에 저희 방송에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오늘도 좋은 흐름이고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AI 버프도 아닌 것 같고 굳이 말하자면 애니메이션 제작 업체거든요. 이런 종목이 따상 간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글쎄요. 일단 스튜디오 미르는 아시다시피 애니메이션을 제작해서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에 공급하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딱 좀 보시면 하드웨어적인 측면보다는 좀 소프트웨어적인 측면, 컨텐츠, 미디어, IP 이런 그 AI 관련주들은 뭐예요? 디바이스가 없잖아요. 이런 것처럼 또는 이 시장에 뭐 최근에 강했었던 증권형 토큰, 네. STO도 눈에 안 보이죠? 디바이스가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소프트웨어 관련 주들이 무형 자산, 이런 그 무형의 IP 종목들이 주가가 강세를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스튜디오 미르 아침에 시초가 제가 보고 말씀드렸어요. 노란톡방에서. 그냥 이거 따상이네요. 이거 뭐 이런 지야 그냥 끝났다 이거는. 뭐 오늘 거래 풀릴 일도 없고 그냥 네. 끝났다. 장의 분위기가 좋다는 겁니다. 오늘 올해만 벌써 따상 3개 나왔죠. 스튜디오 네. 미르까지. 그래서 이러한 그 부분들 보면 항상 신규주들이 시장을 좀 반영을 해요. 예전에 코로나 유동성 랠리일 때 그냥 IPO만 하면 그냥 따상이었습니다. 맞습니다. IPO를 이 공모주가를 왜 산정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공모주가 10,000원 해놓으면 뭐야 2만 원에 출발하는 게. 그런 것처럼 정말 이 공모주가 선정 자체가 의미 없을 정도로 유동성 장세에서 따상 종목들이 많이 속출했습니다. 그 결과는 물론 작년에 참담한 결과가 나왔지만 네. 올해 증시 분위기는 좋다는 걸 반영하고 있죠. 여러분들 주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주식 1월, 2월달 강력하게 공격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런 종목들이 계속 나와주는 이상 상승 섹터들 가장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스튜디오 미르가 내일도 아마 큰 상승을 할 것 같아요. 오, 네. 자 그러면 뭐예요? 얘가 쏘아 올린 이 트리거, 얘가 방아쇠 역할을 해서 총구가 얘가 불을 빵 뿜어주면 다른 하나요? 콘텐츠, 오. OTT, 웹툰 이러한 또 이 미디어 콘텐츠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순환매를 탈 수가 있어요. 지금 2차 전지주들도 1월에 갔나요? 1월에 잘 안 갔어요. 네. 지금 2월 달에 불을 확 뿜어냈거든요. 자 그러면 외국인들이 다음 타겟이 어딜까요? 반도체 샀다가 외국인들이 1월 달에 은행주도 샀듯이 네. 2차 전지 샀다가 미디어 콘텐츠, 콘텐츠로? 스튜디오 드래곤 뭐 이러한 그 관련주들 만만하거든요. 외국인들 그쵸, 건드리기에.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바는 그래서 뭐 키스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네, 맞습니다. 스튜디오 미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이. 작은 공이 네, 미디어 콘텐츠 업체 전반적으로 좀 빵 퍼져서 내일 키스랑 상한가 갔으면 좋겠네요. 네. 속마음이 나왔어요. 네. 우리 버스에 있는 키스트 선수가 이 훈풍을 좀 같이 탔으면. 네. 알겠습니다. 확실히 우리 이모 감독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종목들이 지금 소위 말하는 따상이 갔다는 건 시장 분위기가 좋다라는 걸 반증하는 그런 일이 아니었을까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내일 또 좋은 흐름이 예상이 된다고 하니 콘텐츠와 더불어서 관련주들을 여러분들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임상현 감독님이 집어주신 그 특징적인 부분은 ST큐브를 또 뽑아주셨어요. 저희가 이 선수는 한번 이야기를 방송에서 했었죠? 예, 예. 네네. 이 선수도 좋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어서 이야기를 해주고 싶다고요. 예, 예. 이제 S큐브 부분들은 뭐 전체 지난번에 저도 일단은 뭐 출전 선수, 네, 또 이막 맞습니다. 선수 출전 선수를 했는데 둘 다
이렇게 아웃됐습니다. 맞아요. 아쉬워. 당했어요. 이 선수는 두 감독님들에게서 예. 다 탈출을 했어요. 예, 그래서 아쉬운 부분들에 해당이 되는데 이제 노란톡에서는 현재 이제 중장기적으로 바이오줄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리딩을 좀 네.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학습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급등을 많이 해줬는데 S큐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시청자 여러분들 쉽게 이야기해 보면은 최근에 이제 제약 바이오주가 서서히 현재 올라오 주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그 대장주의 가능성이 S큐브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면은 네. S큐브가 항암제 시장에서 가장 큰 어떤 약제 부분들이 키트루다, 옵티보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는 현재 재작년 데이터를 가지고 17조라고 했는데 다시 한번 현재 작년 데이터가 최고 나오는데 27조입니다. 단일 의약품 시장에서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키트루와 옵티보 부분들이 면역 항암제 쪽에 좀 해당이 되는데 그 면역 항암제 기전보다도 좀 더 뛰어난 기전이 현재 면역 항암제 쪽에 어떤 키트루와 옵티보는 PD-1, PD-L1 이런 어떤 그 부분의 또 수용체, 그러니까 현재 그 암세포에 대한 어떤 부분하고 현재 면역세포에 대한 그 수용체 돌기가 만나면은 면역 거부가 회피가 되기 때문에 그걸 차단한 물질을 좀 하고 있죠. 근데 현재 PD-1 그 발현율이 20에서 30%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현재 S큐브가 했던 현재 어떤 물질에 대한 발현율은 그보다 배가 넘습니다. 그만큼 또 상호 배타성이기 때문에 병용요법도 가능하고 근데 이번에 임상이 실패할 수 있다는 루머가 나왔었습니다. 네, 맞아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그러면서 임상 1상이 성공을 좀 했죠. 근데 성공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임상 용량일 1단계부터 6단계까지 1kg 그러니까 사람 몸 1kg당 현재 15ml인가 30ml 아무튼 네. 용량을 6단계로 해서 최대 용량까지 했는데도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를 했다. 그 데이터가 1월 말에 나왔던 거고요. 네. 그다음에 그러면 바로 발표가 되느냐? 그건 아니고 최적 유효성을 하기 위해서 추가 임상을 조금 더 하고 또 최종적으로는 4월에 끝납니다. 그래 그 이후에 발표가 되는데 그게 미국 암학회가 될지 네. 항암학회 될지 모르겠지만은 발표가 되는데 그 단위가 우리가 상상하는 그 단위 이상 조 단위가 아니라 1조가 아니라 2조, 3조, 5조도 이제 바라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어떤 타픽보다 더 워낙 뛰어난 기전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달라들지는 말고 조정을 기다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임상 1상이 다 끝났다. 며칠 안에 발표되고 며칠 안에 도장 찍으면은 내가 부자 된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고 네. 약간 시간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정 시 다시 한번 현재 좀 기다렸다가 들어가시는 게 좋은데 결국은 S큐브 부분들이 불을 지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CLT 쪽, 그다음에 이중 항체 쪽, 약물 항체 결합체 쪽, 그다음에 이런 부분까지 계속해서 확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쪽에 한번 순환매로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대장주 성격은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ST큐브 같은 경우 공교롭게도 우리 화요일팀 두 감독님들에게도 다 히스토리가 있는 이 친구입니다. 이 선수에 대해서 자세하게 우리 임상현 감독님께서 다시 한번 짚어주셨고요. 저희 감독님들과 이론 종목에 대한 공부는 노란톡에서 해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선수들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프로 주식리그 룰 소개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네, 프로주식리그 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서울경제TV 프로주식리그가 제일 공정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총 5분의 감독님들이 주간 단위로 수익률 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필수적으로 하루 한 종목씩을 포트폴리오에 편입하게 되고요. 다음 날 시초가로 편입이 돼서 당일 최고가 기준으로 수익률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제시하신 목표가 터치 시 1회 한해 목표가를 수정하실 수 있고 포트폴리오 안에는 최소 한 종목, 최대 5종목까지만 보유할 수 있습니다. 수익률은 매주 금요일 포트폴리오 안에 종목들을 합산해서 순위를 결정하게 되고요.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벌써 이번 주네요. 모든 주간 수익률을 아니네요. 매월 마지막 금요일에는 모든 주간 수익률을 합산한 누적 수익률을 통해 왕중왕을 가리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감독님들 포트폴리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주홍 감독님, 조용한데 강해요. 사마 알미늄 보세요. 7.19% 수익률 내면서 포트를 끌고 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누적 수익률 5.91% 가져갑니다. 자, 성경희 감독님, 배지가 무색하게 이게 뭔가요? 누적 수익률이 유일하게 마이너스권인데 왜인가 찾아보니까 이로운 선수가 믿었는데 마이너스 6%대를 기록을 합니다. 하지만 제주 맥주 선수가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상쇄가 되는 모습인데요. 누적 수익률상 지금 현재 5위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모학 감독님 화요일 1등으로 치고 올라와주는 모습인데요. 들어온 선수들이 골고루 잘 뛰어주고 있네요. 내일 힘을 내어줄 수 있을지 키이스트 선수 좀 관전 포인트를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미 7.18%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플리토가 6.86% 수익률 끌고 가주면서 누적 수익률이 총 14.04%입니다. 자, 우리 이주영 감독님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상 투혼, 덴티움 보시죠. 덴티움 선수 자체는 조금 부진한 모습이지만 나무가 선수가 하드캐리 해주고 있는 모습이네요. 4%대 수익률 가져가면서 누적 수익률은 3.40%입니다. 자, 우리 임상현 감독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트 소프트 선수 다시 한번 공략을 했는데 이 친구가 손절가 터치를 하는 모습이네요. 대신 마인즈랩 선수가 또 한 번 힘을 내어줍니다. 6%대 수익률 가져가면서 누적 수익률은 현재 1.18%입니다. 자, 이렇게 감독님들 포트폴리오 현황을 살펴보고 왔는데요. 제가 중간에 망언을 했습니다. 제가 한 달을 빨리 끝내버리려고 이번 주 왕중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감독님들 설레어하시면 안 됩니다. 왕중왕은 2월 마지막 주에 공개가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자, 감독님들 지금 하나하나 선수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임상현 감독님께서 살짝 말씀은 해주셨는데 이스트 소프트 선수가 손절가 터치를 했어요. 이 선수를 이제 자신 있게 다시 한번 내밀었는데 손절가가 너무 짧았죠? 예, 그렇습니다. 네, 너무 전략적으로 좀 아쉬우실 것 같은데 혹시 뭐 재공략이나 이런 계획이 있으신지? 예, 재공략 대신에 네. 다른 종목으로 다른 선수로 좀 했고요. 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좀 그 모양새가 네. 탈락했는데 그 다음 날 하기는 좀 모양새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다. 인간적이세요, 역시. 그래서 네. 다음 주에나 또 기회를 보자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네. 이스트 소프트의 어떤 그 내용을 보면은 네. 제가 이제 그 최종적인 어떤 인공지능, 그 다음에 로봇, 뭐 현재 뭐 XR기기, AR기기, 최종적인 어떤 최상의 포식자 부분들이 로봇, 인공지능, 또 가상인간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가상인간은 현재 그 음성 기술, 그다음에 영상 기술을 총합적으로 현재 그 표현하는 그런 어떤 그 가상인간이 업체했던 세 업체가 있는데 네. 그중에서 이스소프트, 마인즈, 그다음에 솔트룩스 이 세 가지 맞습니다.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서 차트를 보면서 간단하게 AS를 말씀을 드려보면은 네. 이스소프트 부분들이 단기 고점이 약 13일 정도 진행이 됐고요. 많이 그다음에 올라왔어요. 네. 전체적으로 8일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했을 때 현재 중장기적인 사이클은 무조건 20일마다 21선마다 급등을 좀 해주는 부분들이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최저점에서 보면은 오늘이 약 20일에 좀 해당이 되고 다만 제가 상승사파 형태가 나온 시점에서 여기서 이제 공략을 좀 다시 한번 했죠. 근데 현재 탈락을 했던 점이 음봉이 나온 날 바로 그 터치하고 탈락을 했고 네, 아쉽습니다. 다시 한번 공략을 좀 했었던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네. 손절가를 잡을 때 뭐 설마니 이 하단선 시가를 깨지 않았느냐 깰 수는 없다 이렇게 해서 12,000원 정도 되는데 12,100원을 달았습니다. 근데 네. 12,010원에 딱 찍고도 돌아섰던 그런 부분들이 아쉬운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네. 손절가를 너무 좀 짧게 잡았던 막 그런 그 내용이 있었고 오늘은 신고가 났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트 소프트 같은 경우는 노란톡에서 계속해서 네.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현재 다른 뭐 차후에 발표될 종목과 함께 탑픽으로 마인즈랩의 후속으로는 이스트 소프트 부분들을 후속주로 뭐 제시를
하는 그런 그 요인이기 때문에 네. 손절가를 너무 타이트하게 잡았던 뭐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약간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네, 근데 우리 감독님들 이런 부분이 되게 인간적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렇게 프로 감독님들도 이 선수들을 핸들링하는데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으시고 전략을 또 복귀하시는구나라고 보면서 팁을 많이 얻어가실 것 같은데, 네, 이스트소프트 선수 다시 한번 AS를 자세하게 좀 들어봤습니다. 자, 우리 이무학 감독님 종목을 볼까요? 키스트 선수랑 플리토 선수 담겨 있는데 두 종목 모두 잘 달려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아까도 살짝 말씀해 주셨지만 키스트 선수는 내일 혹시나 이 콘텐츠 관련 쪽으로 수급이 쏠리면 더 기대해 볼 만하다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두 선수 모두 잘 뛰고 있는데 더 애정이 가는 선수가 있긴 있을 것 같아요. 키스트가 굉장히 애정 가죠. 이거 첫 방송 때 말씀드렸던 종목이잖아요. 맞습니다. 첫 방송 첫 종목 9,000원 가격대에서 말씀드렸는데 오늘 딱 종가격이 좀 10,000원 돌파했어요. 와. 네, 오늘 10,000원 넘어섰고 50원 마감했고요. 자, 더 강해져서 돌아왔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모멘텀에 플러스되는 애드되는 부분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첫 번째 키스트의 최대 주주가 누구죠? SM 스튜디오입니다. 오. SM 스튜디오는 100% SM 자회사죠. SM 자회사예요. 네. 지금 SM이 오늘 어디가 지분 투자했죠? 카카오요. 카카오죠. 네, 카카오가 이수만 황제가 이 대표 회장직에서 물러나자마자 네. 치고 들어왔습니다. 9% 원래는 이수만 지분을 사들여가는 형식으로 들어갔는데 네. 경영권이 없는 지분을 뭐하러 사요? 경영권에서 물러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카카오에서 기회를 좀 타서 9% 지분을 치고 들어왔죠. 이게 또 싸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렇죠. 이수만 회장 열받죠. 내 거 산다 놓고 왜 이거 내 거 안 사고 저렇게 들어오는 거야? 왜 BW12 찍어서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사회에서 결정한 거잖아요. 자기 네. 이사회 임원이 아니니까. 이 둘이 또 싸울 수가 있어요. 네. 지분 경쟁 이런 얘기들은 언제나 주식시장의 호재잖아요. 근데 안 좋은 거 아닌가요? 그렇게 싸울 수 있다는 가능성은? 일단 뭐 이순만 회장이 뭐 지분을 더 사거나 뭐 이럴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네. 일단 시장이 바랬던 거는 이 이수만 황제의 조금 퇴진. 아. 너무 좀 라이크 기획과 관련해서 좀 문제가 좀 많았었기 때문에 좀 새로운 있었죠. SM의 새로운 변신을 원했던 거라 일단 오늘 SM도 굉장히 신고가 냈다가 제로 나오면서 조금 빠지긴 했지만 네. 시간의 거래 또 올랐거든요. 자, 그러면 키스 뒤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SM만 있었는데 카카오도 생겼네. 카카오가 생겼죠. 뒷배가 2배. 그렇죠. 아빠만 있었는데 엄마도 왔습니다. 네. 이제 행복한 가정이 되겠죠? 네. 여기 하나 더 호재가 뭐냐면 자, 키스트는 얘가 또 계열사를 갖고 있어요. 스튜디오 플로우라고 이 부부의 세계 감독 그리고 네. 오한일 감독이랑 또 예전에 JTBC 드라마 전성기를 이끌었던 함국장 이런 그 스타 PD들이 만들어서 스튜디오 플로우라는 회사를 작년에 만들었는데 키스트가 300억 투자하고 거기 최대 주주가 됐어요. 스타 PD들이 모여 있는 컨텐츠 제작 회사에서 또 어디를 인수했냐면 오늘 보니까 네. 글로벌 로케이션 프로덕션 보아저 필름을 인수했습니다. 요 화면 보시면 다 아시는 내용들이잖아요. 마블, 어벤져스, 블랙팬서, 넷플릭스, 뭐 센스8, 더벙커, 뭐 우리나라 드라마는 뭐 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로케이션 촬영 전문으로 하는 회사까지 인수를 했습니다. 뭐예요? 키스트 해외 촬영할 일이 이제 많으니까 이 해외 로케이션 촬영팀도 인수를 해가면서 뭐예요? 키스트의 장점은 캡티브, 전속사가 없는 캡티브 회사라는 장점이 있었는데 여기에 점차 파일을 키워나가고 있죠. 카카오도 생겼죠. 뭐 스튜디오 플로우도 있죠. 여기에 또 스튜디오 플로우가 또 새끼까지 또 쳤죠. 어때요? 얘가 지금 시가총액이 1,800억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호재가 많고 풍성한 라인업이 있고 말 그대로 인싸죠. 네. 인맥이 좋잖아요. 그죠? 이런 인싸. 저는 시총 한 3,000원까지는 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가 지금 10,000원 산뜻하게 오늘 딱 안착했는데요. 지난주에 이루다의 영광을 다시 한번 키스트로 여러분들 만끽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이무학 감독님께서 오늘 잘 뛰어준 선수들 중에서 조금 더 팔이 안으로 굽는 친구를 꼽자면 키스트일 것이다.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정말 말 그대로 뭐
아빠 불러와 해서 아빠 불러왔는데 할아버지까지 등판한 것 네. 같은 그런 든든한 친구입니다. 키스트 오늘만 하더라도 7.18%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인데 자세하게 선수에 대한 히스토리 풀어봐 주셨고요. 여러분들 내일 관전 포인트로 꼭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임상현 감독님 질 수 없습니다. 이루다의 이제 영광이 있다면 우리 임상현 감독님에게는 마인즈랩의 영광이 또 있지 않습니까? 예. 마인즈랩 선수 잘 뛰어주고 있고 뭐 로보티주도 이미 식스맨으로 잘 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선수들 자랑 좀 해주세요. 예. 이제 마인즈랩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제가 이제 등판을 좀 했던 건데 원래 이제 예정에도 없었습니다.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받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데 어제 망칭 양봉이 나왔고 오늘 이제 십자 도정이 나오는데 마인즈랩을 이제 최고의 종목으로 하는 부분들은 정확히 딱 한마디로 말해서 AI 플랫폼입니다. 현재 어떤 업체에서 AI 엔진을 맡든 여기다 장착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되고 네. 또 자체 개발한 엔진도 있습니다. 그런 가상인간 어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필요한 것은 텍스트 투 사운드, 이게 TTS라고 합니다. TTS. 그다음에 사운드 투 텍스트, STT로 하는 거죠. 근데 또 하나의 부분들이 좀 있죠. 사운드 투 페이스, STF라고 가상인간으로 해서 완벽하게 하는 부분에 해당이 되죠. 그런 어떤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AI 어떤 그 상담원, AI 회의록 속기록, AI 어떤 산림 감시원 모두 다 이제 포용이 되는 부분들도 해당이 되고 또 개인 참여, 개인 비서까지도 진출을 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업체에 해당이 되고 글로벌 진출이 일본 쪽으로도 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최고의 종목이다. 근데 시총이 2천억도 안 된다 하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매력적이기 때문에 상승 슈팅이 계속해서 나올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차트를 보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려보면은 원래 이제 부분들은 현재 상승을 좀 했기 때문에 네. 가격 조정, 기간 조정 받아야 되는데 바로 현재 어제 돌아섰죠. 5일 만에 망청 양봉이 나왔고 오늘 소폭 갭 상승이 이제 개파락이 됐지만은 특별한 부분들은 아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현재 1차 저점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아침 방송 언급을 했던 점이 14,000원 이 점입니다. 네. 이 점에 좀 언급을 했고 또 최근에 이제 프로 주식 리그에서는 이 점에서 언급을 좀 했죠. 그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나는데 최초에 언급한 시점부터 정확하게 오늘 100%가 도달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더 슈팅이 좀 되고 있는 어떤 흐름이 나와준 것 같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을 계속 연속 등판 현재 이번 주도 약간 주초는 좀 쉬어가겠지만은 주말에 좋은 소식이 한번 슈팅이 한번 기대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감독님들의 포트폴리오 내에 담겨있는 선수들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내일장 주전 선수들이 누가 될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임상현 감독님이 뉴로메카 들고 와주셨고요. 이무학 감독님은 원준 선택해 주셨습니다. 자, 두 분의 내일장 주전 선수 목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우리 이무학 감독님 먼저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2차 전지 관련주 내가 준비를 했다 이야기해 주셨는데 원준 골라주셨어요. 이 종목 왜 매력적이던가요? 일단 지금 시장이 항상 좀 트렌드를 따라가야 된다는 말씀 좀 드렸잖아요. 가는 놈이 더 간다고 하셨죠?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예요? 용의 꼬리가 있고 뱀의 머리가 있으면 어딜 사야 된다 주식은? 용의 꼬리. 꼬리? 그렇죠. 뱀의 머리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안 가는 애들이 있잖아요. 네네. 예를 들어서 뭐 은행들은 갔으니까 네. 뭐 안 가는 거 뭐지? 바이오? 건설? 바이오. 바이오? 네. 바이오주에 제일 좋은 거 사느니 일단은 용의 꼬리. 2차 전지에서 꼬리. 꼬리. 작은 종목이나 좀 모멘텀이 좀 딸리더라도 이게 업황 논리거든요. 이 집값도 그렇잖아요. 서울이 집값이요? 아파트가 똑같더라도 똑같지는 아파트 브랜드라도 그렇죠. 서울에 있느냐 지방에 있느냐 틀리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 시장은 항상 업황 논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2월 달에 외국인들이 또 쏘아 올린 이 수급이 오늘 에코프로 상승을 보면서 뒤통수가 빡 이거 살 걸. 네. 얼마나 쉬워요. 에코프로 시가총액 3조 6천억짜리입니다. 와. 3조짜리가 하루에 20%가 올라간다고요? 외국인들 지분율 확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그죠? 엄청 사들이는 겁니다. 이런 흐름들 보면 낙수 효과, 트리클 다운 효과. 대형주가 가고 이제 코스닥
이 중소형주 위주로 순환매가 또 싹 한번 돌아가는 이런 좀 흐름들이 예상이 좀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원준입니다. 네. 원준. 자, 모두 잠든 후회가 아니고요. 네, 원준이라는 종목이 이제 김원준 씨로. 예. 아, 사람 이름 아니죠? 아, 그러니까 네. 좀 제가 연식이 있다 보니까 지난번에 바람아 멈추어 나오처럼 네, 모두 잠든 후회 원준. 네. 이 종목이 뭐 하는 업체냐면 양극재, 음극재 원석들 있잖아요. 네. 리튬이든 뭐든 이런 광물들을 그냥 갖다 씁니까? 아니요. 아니잖아요. 네. 금도 어떻게 해요? 금광석을 재련해서 금을 만드는 정제를 해야죠.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원석들을 소성 공정이라고 해서 열 처리로 말 그대로 굽는 거예요. 구워서 얘가 맛있게 성능을 잘 발휘할 수 있게 고온에서 구워내는 공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방 섹터들, 얘가 매출을 어디서 하냐면 주요 고객사가 포스코케미칼, 에코프로, LG화학 이러한 양극재 업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단 캐파를 계속 증설하고 있죠. 근데 올해 보셨나요? 포스코케미칼 공급계약 공시? 저한테 물어보신 거예요, 네. 감독님? 아니요. 시청자분들 아, 네. 삼성 SDI랑 40조. GM과 15조, 20조, 뻑하면 몇십조 공급 계약을 합니다. 아, 부럽다. 자, 그러면 네. 포스코케미칼은 그 공장을 계속 지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소속로도 계속 들어가야겠죠. 그죠? 제과 점을 계속 차리면 빵 굽는 기계도 계속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광물 굽는 기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원준. 자, 그래서 고객사들 볼게요. 주가. 에코프로 보여드렸잖아요. 아, 그렇죠. 그리고 포스코케미칼. 주가 보세요. 그죠? 전방 섹터가 이렇게 강하다면 후방 섹터, 부품주 벤더 업체들도 주가가 분명히 강할 것이다. 네. 이렇게 좀 봐요. 그래서 원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주가가 워낙 바닥입니다. 작년에 왜 쓰잘데기 없이 무상증자를 해가지고 아이고. 주가가 잘 가다가요. 무상증자는 나 상한가 갔어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박살났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무상증자가 꼭 좋은 게 아니에요. 갖고 그러네요. 있다가 무상증자 나와서 딱 던지면 좋은데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한테 무상증자는 굉장히 짜증납니다. 같이 투자하는 사람들한테 무상증자는 이 약보다는 굉장히 독이에요. 당분간 이 단타 세력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래서 쓰잘데기 없는 이 무상증자를 해놔갖고 주가가 이제 폭락을 했습니다. 네. 주가 기업은 변한 게 없어요. 무상증자 있다고 기업에 뭐 숟가락 하나가 없어집니까?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무상증자 이후에 주가가 너무 많이 빠져 있는 상황, 무상증자 전 주가 대비 지금 반토막 나 있는 상황입니다. 기업은 변한 게 없고요. 전방 섹터들 너무 좋습니다. 지금 2차 전지주들 너무 좋죠. 삼박자가 딱딱 맞아 떨어지죠. 그죠? 네. 이평선 전매로 싹 돌아가고 있고 부담 없이 접근을 해보신다면 한 10% 이상은 그냥 뭐 가능하지 쉽게. 쉽게 가자. 2차 전지 쪽, 장비 쪽으로 원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장비주로서 그러니까 빵집이 빵이 잘 팔리니까 빵 굽는 곳도 바쁠 수밖에 없을 거다. 네, 원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우리 임상현 감독님 종목도 보도록 하죠. 역시 로봇의 아버지 예. 유로메카 다시 한번 준비해 주셨는데 뭐 예. 그때도 자세하게 말씀은 해주셨지만 다시 가지고 온 그 전략적인 예. 이유가 궁금합니다. 예. 먼저 이제 누르메카에 대해서 좀 알기 쉽게 또 쉽게 이야기를 좀 다시 한번 해보면은 지금 산업용 로봇에서 핵심적인 그 내용은 현재 협동 로봇에 좀 해당이 되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뉴르메카는 협동 로봇에 거의 특화된 부분, 그다음에 이에 대한 뭐 로봇에 대한 솔루션, 그다음에 로봇에 대한 부품 제조, 감속기까지 직접 내재화를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또 공장 생산 캐파 능력을 계속해서 늘리고 있는데 네. 작년엔 600대였습니다. 근데 올해 어떤 캐파를 늘리는데 그 수량이 무려 1년에 6,000대, 10배 정도. 그러니까 내년은 다시 거기에 20배만큼 늘릴 수 있는 그런 캐파를 준비한다는 것은 나름대로 알고 있다는 좀 생각이 되죠. 그래서 고피자라든가 현재 그 체인점 관련된 전문에서 교촌치킨 여기서 모두 시스테마의 협동 로봇에 완벽하게 성공을 했고요. 중소기업 쪽으로 나가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성장성이 돋보이는 최고의 기술, 램보 다음에 기술력이고 실제 시장 지배력도 똑같이 그렇게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장외에서 두산 로보틱스가 넘버원이지만은 현재 순차적으로 보면은 레인보우 다음에 현재 르로메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레인보우는 시총이 너무 무겁죠. 그래서 네. 약간 탄력이 또 우수한 이등주 뉴르메카로 준비를 좀 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뉴르메카하고 뉴로메카 부분하고 이스소프트죠. 마인즈랩의 이 대장이기 때문에 이등주인
현재 이스토프를 준비를 했는데 약간 손절가에 탈락을 했고 현재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대장인데 네. 부대장으로 누르메카를 준비를 좀 했습니다. 이런 네. 전략으로 좀 나가려고 했던 거고요. 차트를 보면서 잠깐 말씀을 드려보면은 네. 자 여기서 보면은 단기 고점이 현재 뭐 그 처음에 이야기를 언급을 했던 지역이 여기입니다. 사실 뭐 다른 그 현재 프로 방송에서 그리고 나서 2단으로 올라왔고 그다음에 이제 조정을 보이고 나서 다시 한번 여기서 언급을 좀 드렸었는데 6% 오늘 올라줬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소프트를 어제 이야기했고 오늘 뭐 누르메카로 이렇게 탑 시리즈로 이렇게 네. 출전을 시키려고 했는데 뭐 이스소프트가 탈락이 됐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아쉬워요. 되는데 네. 결론적으로는 뭐냐면은 우리가 그 차트의 교본대로 움직이고 있다. 16일 동안 상승했으면은 상승 추세가 유지되면은 상승 추세에 대한 가격과 시간에 대한 절반 정도에서 추세 반전이 일어난다. 그래서 어제 양십자 도증이 일어났고 오늘 현재 의미 있는 양봉이 나왔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오전에 약간 출렁거릴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이제는 손절가를 낮게 잡았습니다. 낮게. 10% 정도. 오. 그래서 여유 있게 잡았기 때문에 21선을 잡았기 때문에 네. 돌발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 오. 손절가를 터치할 일은 없고 네. 주말 마지막 반전 기대하면서 멋진 한번 어떤 수익률 한번 대결을 좀 보도록 현재 게임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뉴로메카 선수 다시 한번 공략을 하겠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두 감독님들의 이 내일장 주전 선수 설명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저희 감독님들과 함께 이 코트 위를 함께 누비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설명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저희 임상현 감독님과 함께 뉴로메카 달려보자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카메라 어플로 찍으시면 저희 노란 톡방으로 함께 들어오실 수 있다는 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무학 감독님과 함께 가보자, 원준 가보자 하시는 분들 지금 휴대폰으로 카메라 어플 켜시고 화면을 비추시기만 하시더라도 노란 톡방 무료로 입장 가능하다는 점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감독님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설명을 좀 드렸는데 두 분 이렇게 주전 선수들도 공개가 됐고 오늘 시장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경기장 어떻게 또 느끼셨는지 궁금한데 이무학 감독님 어떠셨어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지금만 같아라. 네. 장세가 추석이네. 너무 좋아요. 네. 여러분들 혹시라도 여기서 수익이 멈춰 계신 분들, 손실이 이장에서 나오고 계신 분들 뭔가 잘못된 건가요? 여기서 못 보면 돈 못 벌어요. 오. 그래서 여러분들 시장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참여하세요. 이따가 강의 시간에 말씀을 좀 드릴 건데 네. 제가 오늘 강의는 성공하는 투자자의 10가지 계명을 갖고 왔습니다. 오.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고 지난번에 뭔가 잘못되었는지 깨달으셨다면 앞으로 나아가야 방향을 제가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네. 잠시 후에 잘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부에서 우리 이무학 감독님 함께 보고요. 임상현 감독님 어떠셨나요? 예, 자 오늘 뭐 시장은 정상대로 뭐 가는 시장이었다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래서 약간 뭐 수익 매매, 추세 매매에서 저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거두고 있다. 그래서 주도주 어떤 학습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파동 마디 매매가 필요하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현재 인공지능 로봇에 대한 주도주 후발 순환매주 이런 종목군들이 궁금하시면은 아래 노란톡에서 참석하시면은 종목 학습과 현재 매수하는 법, 매도하는 법까지 완벽하게 그 정리를 하기 때문에 꼭 참석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 아래 보시죠. 정확하게. 네, 정확하게 누르고 찍어주셨어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임상현 감독님과 또 마지막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감독님들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감독님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는 잠시 뒤 2부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